오늘은 베를린에서 1인 가구로서 한 달에 과연 얼마나 쓰나 이거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현타가 와가지고 원래는 이런 가계부 같은 거를 제가 작성을 안 했어요. 눈 감고 썼죠. 그래서 되게 어렴풋이 아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내가 이만큼 장을 보러 가는구나, 이만큼 뭐 여기에 쓰는구나. 그냥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과연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쓸까, 그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를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정신 차려 이런 느낌으로 저와의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자, 우선은 꼭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고정 지출 비용,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었는데, 우선은 집값. 집값은 제가 한 달에 480유로를 내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400유로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집에 산 게 5년이 좀 넘어가는데 5년 동안 집세를 한 번도 안 올렸어가지고 긴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월세는 한 달에 이제 480유로를 내야 되고, 식비, 요거는 제가 이제 장을 보러 갈 때 다양한 마트들을 자주 가는데, 독일의 에데카, 비오 컴퍼니, 리들, 알디, 레브, 이렇게 5마트를 자주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계좌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큼 썼나. 그래서 3달치 총 값을 더해서 한 달에 과연 평균 얼마 썼나 이거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쓰는 장 보는 비용이 289.24유로 한 달에. 그리고 외식이랑 배달 음식, 이거를 한 달에 평균 178.51유로, 한 달 평균 467.75유로. 제 반값이 480유로인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살 때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제가 옷 같은 경우에는 요새 잘 사지 않아요. 옛날에는 많이 샀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있는 옷 계속 돌려 입고 그래가지고 제가 뚜렷하게 주기적으로 쓰는 비용만 계산을 해놨는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유로, 그리고 교통비는 한 달에 58유로. 요게 이제 도이칠란드 카트를 해가지고 독일 전역을 다닐 수 있는 그 교통카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요거는 매년 오르는데 한 달에 289.57유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 살 때 필수로 드는 보험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배상책임보험, 두 번째가 변호사보험, 세입자 협회 가입비? 요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3개를 다 들었고,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정말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Haftpflichtversicherung 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내가 뭘 깨트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상할 수 있게끔 그게 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험 그 종류가 있는데, 제가 든 거는 한 달에 4.94유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보험, 요거는 독일어로 레스트, 어렵다, Schutzversicherung. What? 얘가 읽어줄 거예요. Rechtsschutzversicherung.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보험 종류가 정말 많아요. 보통 독일에서는 체크24라고,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변호사 보험을 들고 싶은지 요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기가 들면 되는데, 저희가 든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유로 내는 걸로 들었고요. 그리고 세입자 협회에 드는 거, Berliner Mietverein,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 계약이나 집세 인상이나 퇴거 요청, 뭐 이런 것들, 집에 관련해서 집주인이랑 분쟁이 있을 만한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협회에 가입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가입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이랑 프리미엄이 있어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집보험 플러스 변호사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집 관련해서 변호사랑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 해가지고 2가지가 있는데, 저는 프리미엄으로 들었고 달에 15.25유로를 내고 있어요. 만약에 뭐 독일에 오실 일이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말했던 2가지 보험이랑 세입자 협회, 요건 진짜 강추해요. 막간 정보로, 만약에 내가 이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은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집 찾을 수 있는 기간을. 그리고 통보 기간이 3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5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은 6개월의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너 나가라 하면 이 집을 사는 사람이 투자용으로 사는 건지 정말 주거용으로 사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투자용으로 만약에 사는 거면 아무리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산다고 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주거한다고 하고 내쫓고 그걸 또 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레이 에어리아죠.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그 독일에서는 세입자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도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세입자 협회 같은 데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나가고 있고 이외로 필수는 아니지만 제가 매달 지출하고 있는 내용들이 또 뭐가 있냐면 헬스장 한 달에 19.90유로 요거는 제가 꽤 싸게 내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한 4, 5년 전에 크리스마스 세일 옵션으로 제가 한 거라 꽤 저렴하게 비용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앱 프리미엄 회원가입 가격 12.99유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모스카웃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없으면 메시지 자체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어놨고 왜냐면 제가 지금 집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었고 그리고 OTT 넷플릭스 13.99유로 그리고 스포티파이 17.99유로 이렇게 한 달에 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집을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옛날에는 나갔었는데 어디로 이사를 갈지 모르니까 이번에 해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안 나가고 있긴 한데 그 전 달에는 달에 142.80유로씩 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건 이제 금액이 안 나가고 그래서 지금 달에 얼마를 제가 쓰는지 최종 금액을 제가 계산을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방금 계산을 했는데 총 매달 제가 썼던 금액이 1,402.38유로 하나로 224만원 오마이갓 나 하나 책임지는 비용이 이렇게 많다니. 그래도 제가 다행히 집세가 좀 저렴한 편이라 그나마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요새 베를린 집값 장난 아니고 집 구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걸 정리를 하고 정말 현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나 큰일 난다. 내가 내 삶을 망치고 있다. 라는 위협이 느껴졌어요. 누가 만든 위협?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런던 갔을 때 산 게 있는데 머니 멘토 아나 브래딩이 쓴 책인데 제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10가지 단계들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런던에 갔을 때 얘를 사왔고요. 또 외로 자 이거는 다이어리 런던에서 산 다이어리인데 less is more 적은 게 많은 거야. 이거는 파이낸스 저널이라 해가지고 가계부처럼 돈 뭐 썼는지 한 달에 얼마 쓸 건지 근데 이게 영국에서 산 거라 파운드로 돼 있어가지고 유로로 그냥 제가 알아서 바꿔서 쓰려고요. 이 다이어리가 좋은 게 앞장에 그게 있거든요. 돈에 대한 너의 마인드셋을 바꿔라 라면서 어떻게 너의 생각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지 이건 제가 옛날에 샀던 거 정말 유명한 책이죠. 이거 한국판도 있을 거예요. 돈의 심리학 이것도 이렇게 반 정도 읽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읽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나 자신 정신 차려. 그래서 2025년은 개인적으로 돈, 경제, 내가 집중해야 할 곳은 어딘지 막 이런 거를 좀 재정립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책들을 사봤어요. 이게 또 특히나 제가 집에서 일을 할 때 종종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독일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버는 금액에서 내가 비즈니스용으로 쓴 금액을 뺀 금액에서 이제 세금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제 생각은 일하면서 어쨌든 내 식비 내가 이제 비즈니스용으로 이제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쓰는 게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 쓰지 않고 뭐 나를 교육시키는 것들 온라인 강좌나 컨퍼런스에 간다던가 이런 거에다가 이제 금액을 쓸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먹을 거에 쓴 거죠. 왜 그랬을까? 과거의 나?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또 특히나 베를린에서 프리랜서로서 생활을 하면서 세금 관련해가지고 또 잘 모르다 보니까 독일 세금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냥 맡기자 이러고 맡겼는데 또 거기서 이제 세무사한테 돈으로 인보이스 덤탱이 팍! 세금 공부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베를린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세금 관련 소프트웨어도 쓰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내 삶을 너무 물 흐르는 대로 냅뒀구나. 약간 그렇게 현타가 왔답니다. 이거 정리하면서 또 느낀 게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도록 냅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피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막 쓰고 이래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식비를 줄이는 거. 그래가지고 계속 집밥을 해먹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일하면서 나 바쁘니까 점심 시켜 먹어야지 이러고 시켜요. 그럼 뭐 약간 어른이 된 느낌. 나 일하면서 밥도 먹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지출이야.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 건강이 안 좋아진 친구들도 있고 이런 소식들을 좀 듣다 보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밥을 시간이 걸려도 해먹어 봤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차려준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쪼가 했던 말이 집밥을 해먹는 게 그게 진짜 럭셔리다. 왜냐면 첫 번째, 집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두 번째, 그거에 드는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럭셔리다. 이러는 거여서 순간 뇌로 망치 빵 해가지고 와우, that's so true. 맞네. 이러면서 맞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집밥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좀 쏟아붓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정말 좋아요. Anyway, 어쨌든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드는 비용을 알아봤고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